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1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를 포멀하게 다시 얘기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프라퍼 인테그럴, 이상적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산은 사실 수학 1에서 많이 했고요. 우리는 계산은 조금 줄이고 그냥 간단하게 그 수학 1에서 다뤘던 것들을 조금만 더 써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리만적분은 그 바운디드 인터벌에서 함수가 바운디드일 때만 정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의되는 영역이 언바운디드면 안 돼요. a, b라는 클로즈드 인터벌, 클로즈드 바운디드 인터벌이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함수가 무한대로 가면 안 되고요. 함수가 어떤 m에 대해서 함수 값이 전부 m보다 작거나 같아야 됐습니다. 즉 함수가 바운디드였어야 리만 적분이 잘 정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 다뤘던 다양한 적분들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것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뭐 1 플러스 x 제곱분의 dx 이런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적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정의역이 바운디드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인 리만 적분의 정의를 쓸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역시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루트 x분의 dx의 뭐 0부터 1까지의 적분. 우리는 그 적분 다 할 수 있고 적분의 정의 같은 것도 수학 1에서 배웠습니다. 얘는 정의역은 다행히 바운디드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역에서 함수 루트 x분의 1은 언바운디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적분들은 이름은 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을 정의를 하고 이제 뭐 다양한 특성을 수학 1에서 많이 봤는데 이름은 적분인데 정의는 극한입니다. 그래서 극한처럼 취급을 해줬고요. 수학 1에서 계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극한을 해석개론에서 드디어 엄밀하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 엄밀한 정의를 이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개념을 간단하게 넘어가고 예제들 몇 개만 보고 그래서 이상적분을 사용해서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사용해서 알고 있는 함수를 엄밀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 예제 하나만 간단하게 보는 것들이 이번 영상의 목적입니다.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이번 슬라이드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세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수학 1에서 한 번쯤 봤을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 1에서 이제 다양한 계산들을 했고 뭐 그런 계산들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를 그냥 얘기하고 예제들은 간단하게만 해보고 오히려 수학 1보다 더 간단한 예제들 몇 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f라는 함수가 a,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합시다. 그리고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b에 대해서 f가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 무한대라는 인터벌 안에 있는 이무의 b에 대해서 우리가 a, b라는 스몰 인터벌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혹시 그 이제 a부터 b까지 fx, dx 얘는 적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존재할 텐데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b에 대한 극한이. 근데 혹시 얘가 존재하면 우리가 f가 임프라퍼 인테그러블 혹은 이상적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인테그럴을 우리가 improper integral of the first kind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이게 정의 끝이에요. 수학 1에서 나온 것과도 같은데 이 사실 얘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적분을 우리가 편의상 뭐 b가 n일 때만 생각을 하고 an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an의 극한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an의 극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석개론처럼 써봅시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 a부터 무한대까지의 fx, dx 값이 l이다 라는 거는 당연히 이 바로 위에 써놓은 이 극한 값이 l이다 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 극한 값이 l이다를 극한의 정의를 사용해서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무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b0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 적분이 b가 b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항상 l과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열의 극한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수열에서는 얘가 n이었죠. 그쵸. 근데 이때는 b는 일반적인 실수가 다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캐피털 N 대신에 b0라는 실수를 b가 b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때 b도 실수, b0도 실수인 것만 다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당연히 이상 적분의 정의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의 적분을 오른쪽처럼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했습니다. 극한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적분처럼 써져 있긴 하지만 적분이잖아요. 적분처럼 써져 있긴 하고 직관적으로도 적분이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적분하고 싶냐?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1부터 저 끝까지 갔을 때 넓이 이게 얼마냐? 이걸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한대라는 개념을 잘 다루기 위해서 b까지 적분을 하고 이 b를 무한대로 보내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렇지만 엄밀한 수학적 정의는 극한입니다. 그래서 극한처럼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값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그 극한이 컨버지 하는지 혹은 다이버지 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a부터 무한대까지를 정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다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어떻게 정의를 했나요? 이거 적당히 아무 숫자나 뽑은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c까지 f 그 다음에 c부터 무한대까지 f dx 이렇게 적분을 했습니다. 어떤 c를 골라도 상관없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어요. 왜? C1 뽑고 C2 뽑으면 C1부터 C2를 적분한 것을 뭐 앞에 넣어주거나 뒤에 넣어주거나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간단한 정의였고요. 이 두 번째로 이 입실론 B0를 쓴 동치 조건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수학원에서 한 내용이긴 합니다. 간단한 예제들을 몇 개만 봐봅시다. 첫 번째로 함수가 이렇게 x제곱분의 1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이상적분 가능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그 정의를 사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부터 b까지 x제곱분의 dx 이거 적분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지? 1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는 거네. x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리밋 b가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b까지 x제곱분의 dx는 1로 이 값이 존재하잖아요. 물론 얘를 입실론 n 아규먼트를 써서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해석기론 2 하는 거고 이거 존재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 이 퍼스트 카인드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어디부터였지?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1부터 b까지 적분한 것의 극한이었으니까 얘가 존재한다 혹은 수렴한다 그리고 그 값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값을 무작정 구하는 게 아니라 수렴 혹은 존재성을 얘기를 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1입니다. 발산하면 그러면 끝이지. 거기서 아무 얘기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수학원에서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거 뭐지? 이거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아크 탄젠트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적분하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극한이잖아요. b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b까지 1 플러스 x 제곱분의 dx 맞죠? 얘는 아크 탄젠트의 극한이었습니다. 뭐 계산 자체야 수학과랑 상관없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크 탄젠트 b의 극한이잖아요. 따라서 2분의 파이 존재하네. 따라서 얘가 수렴하고 그 값이 2분의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굉장히 유명한 p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p테스트 되게 중요한 건데요. x의 p분의 1 dx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계산을 하고 싶은 건가요? 자, 요런 함수가 있잖아요. 이 함수를 여기 1부터
무한대까지 이 영역을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x의 p승분의 1이니까 p가 크면 클수록 더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황색이 p라고 하고 녹색이 p'이라고 하면은 p'이 더 크잖아요. 따라서 크면 클수록 수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죠? 이거 그냥 단순하게 적분을 해보면 p가 1일 때는 이거 수렴 그 적분하면 로그니까 당연히 발산하고요. p가 1보다 클 때랑 p가 1보다 작을 때를 역시 각각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p니까 1 마이너스 p분의 x의 1 마이너스 p승 맞죠? 그리고 여기다가 그 0이랑 무한대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b를 넣고 리밋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무한대거나 파이나이트 값을 갖게 되겠네. 그렇죠. 위에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 즉 p가 1보다 작을 때고요. 아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즉 p가 1보다 클 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p가 1이 아닐 때예요. p가 1이면 그러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의 적분을 생각을 하면 얘는 그냥 로그 x의 1부터 b까지의 b의 극한이니까 그냥 바로 무한대가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수학원 때 종종 해봤던 계산이긴 해요. 그래서 p가 1보다 크면 수렴, 나머지 경우는 전부 발산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x의 p승분의 1이 수렴할 필요충분 요건은 p가 1보다 크다 입니다. 이거 워낙 중요한 예제라서 이름도 붙었어요. 얘를 우리가 보통 p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임프로퍼 인테그럴의 p테스트인 거예요. 자, 또 중요한 것. 우리가 그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fx dx를 생각을 하면 얘가 수렴을 하는데 이 임프로퍼 인테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 dx는 수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간단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fx는 x 같은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적분하면 왼쪽 오른쪽이 싹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분이 가능하고 그 값은 0이에요. 그래서 극한도 당연히 0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이상적분 자체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적분해도 임프로퍼 인테그럴을 해도 마이너스 무한대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 임프로퍼 인테그럴을 해도 무한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가 정의가 뭐 C를 아무거나 골라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임프로퍼 인테그럴이 존재하려면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고 그 더한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가는 속도가 같을 때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적분도 가끔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우리가 나중에 복소 해석학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들을 때 보면 이런 적분을 종종 사용하긴 합니다. 자, 이런 적분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되게 재밌는 적분이긴 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t의 d승 2의 마이너스 t라는 함수, 그래서 t에 관한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d는 적당히 그냥 아무 리얼 넘버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를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이 임프로퍼 인테그럴이 수렴할까 혹은 발산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물론 지금 현재 d가 픽스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d가 픽스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t의 d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를 생각을 하면 얘는 0으로 가겠습니다. 그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왜 그래요? 뭐 지수함수가 훨씬 더 빨리 작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얘를 포멀하게 증명하는 방법을 역시 우리가 수학원에서 알고 있습니다. 로피탈 쓰면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얘가 0으로 가니까 물론 이제 이게 0으로 가니까 얘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도 0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어떤 B0라는 숫자가 있어서 t가 혹시 B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이 0으로 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충분히 작아지겠네? 뭐 1보다 작아지겠습니다. 그죠? 따라서 t의 d승 2의 마이너스 t를 생각을 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t 보다 작아지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 오른쪽은 수렴해요. b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2분의 t dt는 이거 그냥 단순 계산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는 역시 수렴하는 거죠. b0부터 무한대까지 t의 d, 2의 마이너스 t, dt도 역시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뒤에서 이제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할 거긴 한데 수학원에서 이미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얘가 뭐였나요? 비교 판정, 컴패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뒤에 한 번 더 컴패리즌 테스트의 얘기는 드릴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t 곱하기 t의 dt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1부터 b0까지 그 다음에 b0부터 무한대까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앞에 있는 거는 그냥 연속함수의 바운디드 리즌에서의 적분이니까 이 리만 적분의 특성에 의해서 수렴하는 거고 얘는 방금 위에 계산했던 비교 판정 때문에 수렴하는 거고 따라서 두 더한 값이 수렴한다 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5번 임프라퍼 인테그럴도 역시 수렴한다 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타입의 임프라퍼 인테그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함수가 언바운디드인 케이스예요. 정의역이 바운디드일 수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f라는 함수가 이 a, b에서 r로 정의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 어떤 함수 같은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함수.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그리고 이런 영역을 적분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루트 절대값 x분의 1 뭐 이런 함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 스몰 f라는 함수가 a, b 사이에 있는 c에 대해서 전부 적분 가능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이 위에 있는 위에 그려놓은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만족합니다. 왜? a, c라는 클로즈드 인터벌 안에서는 연속 함수니까 리만 인테그럴을 한 거죠. 연속 함수고 바운디드기도 하니까. 전체에서는 바운디드가 아니지만 이 컴팩트 서브 인터벌을 생각을 하면 바운디드인 이런 예였습니다. 이런 예가 무수히 많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C가 이렇게 B로 갈 때 혹시 극한이 있으면 우리가 역시 임프라퍼 인테그러블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입실론 아규먼트를 써서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부터 B까지의 극한이 L이다 를 정의를 하려면 C가 B에 가까울 때 적분값이 L과 같다, L과 비슷하다 인 거잖아요. 그걸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무의 엡실론에 대해서 C0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C가 A보다 크고 C0보다 작기만 하면 적분값이 L과 차이가 안 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건을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아주 가끔 특수한 경우에는 조건을 써야 될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극한에 익숙하니까 계산을 이렇게 입실론 아규먼트를 안 쓰고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혹은 수렴 발산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경우도 적분을 당연히 상식적인 것처럼 극한처럼 정의를 합니다. 이런 계산은 오히려 1학년 학생들이 더 잘해요.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가지고 계산 같은 것들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산에 열심히 집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정의가 돼 있으면 먼저 수렴 발산을 체크를 하고 싶어요. 이제 운이 좋아서 수렴 발산을 그냥 이제 엄밀한 정의 없이도 체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한 정의를 사용해서 체크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엄밀한 정의인가? 이 적분이 잘 정의가 되나? 수렴하나? 발산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우리의
이제 해석개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f가 이제는 이 a, b에서 정의가 돼 있고 a, b에서는 모르지만 a, b 사이에 있는 이무의 c에 대해서 인테그러블 할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의하나요? 뭐 그냥 너무 당연하게 c부터 b까지 f를 적분하고 얘를 극한을 취해서 혹시 있으면 얘를 이 값으로 정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그쵸? 수학 원과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라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c에서 뚝 끊어가지고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c부터 b까지 적분한 것에 합이라고 정의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의가 a부터 c까지 적분, 그 다음에 c부터 b까지의 적분이고요. 당연히 첫 번째 적분이 수렴하고 두 번째 적분도 수렴해야 그 더한 값이 의미가 있고 이 a부터 b까지의 f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할 게 없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이거 당연히 리만 적분 가능하냐? 그러면 당연히 리만 적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함수가 언바운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리만 인테그러블 하지 않아요. 함수가 언바운디드니까. 그런데 자 C부터 1까지 F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수학원에서 다 한 이그젠플이긴 하지만 C의 3분의 2승인가? 따라서 얘가 2분의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언제? C가 0으로 갈 때. 따라서 F의 적분 그냥 리만 적분 이러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은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렴해요. 혹은 컨버지예요. 그리고 그 값은 뭐예요?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학원에서도 열심히 강조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똑같은 명제를 쓰면서도 좀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알아요. 리만 적분의 엄밀한 정의도 합니다.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은 그 엄밀한 정의에 의한 리만 적분의 극한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극한의 정의가 잘 되면, 그래서 수렴하면, 그러면 이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2분의 3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원 때는 이제 극한을 대충 알고 이제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정의하고 값을 계산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체크를 하고요. 우리는 그 극한 좀 더 배웠고 리만 적분 좀 더 배웠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이상 적분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P테스트를 세컨드 카인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P가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쵸? 이것도 역시 단순한 계산입니다. 단순한 계산인데 수학원 들은 지 오래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물론 그냥 루트 x분의 1은 정의역도 언바운디드고요. 함수도 언바운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정의역도 나눠보고 뭐 함수도 나눠봐야겠네. 0부터 1까지. 편의상 1로 했습니다. 꼭 1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 로 그냥 한번 편의상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이 첫 번째는 수렴합니다. 수렴하고 그 값은 2예요. 이거 수렴하는 거는 P테스트에서 P가 2분의 1인 경우니까 바로 나오네. 1부터 무한대까지는 P테스트에서 P가 1인 경우니까 발산하네요. 하나는 수렴하지만 하나는 발산했습니다. 그럼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얘는 다이버지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네 번째에 있는 이런 이그젠플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의를 생각을 하면
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가 0에서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도 발산하고 오른쪽도 발산하네요. 따라서 이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발산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네. 자, 이런 거는 근데 반대로 뭐 이제 뭐 1 플러스 x 제곱분의 dx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이런 거는 그냥 이거는 수렴하는 거예요. 퍼스트 카인드의 임프로퍼 인테그럴이니까 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루트 x분의 d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것도 이 4번 이그젬플과 비슷한 형태긴 한데 얘도 수렴하는 거예요. 얘는 세컨드 카인드 임프로퍼 인테그럴이고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올라가긴 하지만 얘는 수렴하는 겁니다. 임프로퍼 인테그럴이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정의를 사용을 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체크를 한 다음에 수렴하면 그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피적분 함수가 조금 복잡하면 그 정의만으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만으로 극한의 존재성을 보기가 좀 힘들면 값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 최소한 수렴 발산이라도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다양한 판정법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둘 다 수학 1에 나왔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불리는 게 이 컴패리즌 테스트, 비교 판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f랑 g라는 두 함수가 그 임프로퍼 인테그럴의 정의를 사용할 조건이라고 합시다. 즉 a에서부터 정의되는 함수고요. 중간에 있는 모든 b에 대해서 a부터 b까지는 인테그러블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혹시 f가 0보다 크거나 같고 g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g의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f의 이상적분도 수렴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이거 우리가 수학원에서 많이 썼고 이거 항상 중간고사 같은 데서는 빠지지 않는 그 문제로 빠지지 않는 스테이트먼트인데요. 그 예를 한번 봐봅시다. f라는 함수가 좀 희한하게 생겼다고 쳐요. 그래서 a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 구하기 쉽지 않다고 칩시다. 그러면 뭘 하고 싶냐? 이거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쁜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혹시 g가 수렴한다고 쳐요. 그러면 f의 적분은 g가 아무리 이상해봤자 g의 적분보다는 작고 나왔겠지. 그리고 0보다는 크고 나왔겠지. 그래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컴패리즌 테스트의 명제였습니다. 이거를 한번 써봅시다. 이거 사실 수학 1에서도 증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증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물론 엄밀한 그 정의는 안 쓰고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자, 증명 봅시다. 우리가 이 fb라는 함수를 a부터 b까지 fx dx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목적, 이 캐피털 F가 b가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지 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캐피털 F라는 함수는 인크리징입니다. 증가함수예요. 그죠? 왜 증가인가요? 함수값이 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분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fb라는 값을 생각을 하면 얘는 항상 a부터 b까지 gx dx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왜? f보다 g가 크거나 같으니까. 근데 이 값은 a부터 무한대까지 g를 적분한 것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왜? g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성질, 이 fb라는 게 이 임프로퍼 인테그럴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즉 f가 바운디드 어버브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캐피털 F라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어보브입니다. 따라서 극한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렇지. 점점 증가하는데 바운디드 어보브니까 이 값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 물론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우리는 해석개론 1을 마쳤으니까. 그런데 해석개론 1에서 얘가 왜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실수의 완비성 혹은 completeness of R에 의해서 이 값이 수렴하고 그 값은 fx들의 값들의 집합의 수프리멈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거예요. f에 적분이 있어요.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할 것 같냐?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큰 함수를 찾아서 걔가 수렴함을 보이면 돼요. f의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발산할 것 같냐?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생각을 하고 그게 발산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두 번째는 이 앱솔루트 컨버전스 테스트라고 불리는 정리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고 수학원 때 역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 f가 역시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사용할 수 있는, 정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칩시다. 만약에 절대값이 수렴하면, 즉 앱솔루트 밸류가 수렴하면, 그러면 원래 함수도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당연해 보이는 거긴 합니다. 왜? 자, 우리가 f라는 함수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다가 절대값 f를 더해 봅시다. 운이 나쁘면 상쇄돼. 하지만 0보다는 크거나 같겠네? 그죠? 운이 좋으면 2배가 돼. 그래서 최대값은 얘가 되겠네? 맞죠? 자, 그리고 이 EF를 A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얘는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조건이 얘가 수렴한다는 거였잖아요. 상수 해봤자 똑같겠지. 따라서 비교 판정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함수 f 더하기 절대값 f라는 함수의 임프라퍼 인테그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수렴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값 f가 수렴했으니까 따라서 f가 정의에 의해서 당연히 f가 임프라퍼 인테그럴 수렴하고 g가 임프라퍼 인테그럴 수렴하면 f 더하기 g도 수렴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얘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f의 임프라퍼 인테그럴도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얘도 수렴하겠네. 따라서 a부터 무한대까지 f 얘도 수렴하겠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얘기예요. 증명 자체도 그 수학원 때 봤던 것과 완전히 같죠. 예제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런 1 플러스 x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x라는 improper integral of the first kind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수렴하냐? 이거 그 0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을 정확하게 찾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별로 걱정할 건 없어요. 왜? 얘보다 조금 더 큰 함수인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f보다는 g가 크거나 같고 얘는 임프라퍼 인테그럴이 수렴합니까? 컴패리즌 테스트에 의해서 역시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함수는 수렴할까? 어디 보자. 이거는 이제 또 하필 비교 판정을 바로 쓸 수도 없어요. 사인이 양수, 음수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절대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뭐 쉬운데 g라는 함수를 이 절대값 루트 x 분의 1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0부터 1까지 g는 수렴하잖아요. 따라서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0부터 1까지 루트 x분의 이 코사인 x dx 얘도 수렴하겠습니다. 그죠? 아니지. 절대값을 붙인 것도 수렴하겠습니다. 왜? 컨버전스 테스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을 붙인 게 수렴하니까 절대값을 뺀 것도 수렴하겠네요. 왜? 앱솔루트 컨버전스 테스트에 의해서 그렇겠습니다. 앱솔루트 컨버전스 테스트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2번의 임프로퍼 인테그럴도 수렴한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냥 간단한 컴패리즌 테스트의 응용이었습니다. 사실 다 수학원 때 한 예제들이긴 해요. 그때는 훨씬 더 복잡한 예제들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계산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예제들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방금까지 얘기를 했던 임프로퍼 인테그럴들은 그 값을 구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함수들을 정의하는데 훨씬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이런 함수 중에서 딱 하나 감마 펑션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가 이런 임프로퍼 인테그럴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x가 하나가 딱 정해져 있으면 이 임프로퍼 인테그럴 수렴합니다. 이거 x-1을 d로 바꾸기만 하면 이거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미 임프로퍼 인테그럴 오브 더 퍼스트 카인드를 얘기하면서 수렴성을 보였던 적분입니다. 그렇죠. 자, 0부터 1까지 이 적분도 수렴합니다. 이거 x가 0보다 클 때 전부 수렴하는데 이거 왜 그런가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우선 2의-t는 연속함수입니다. 그죠? t의 x-1은 이게 x가 0과 1 사이일 때랑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좀 다르네요. 만약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뭐 x의 알파승인데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냥 연속함수. 얘도 연속함수잖아요. 따라서 이 t의 x-1, 2의 -t를 생각을 하면 얘가 컨티뉴어스가 되겠습니다. 0에서도 잘 정의가 돼요. 따라서 그냥 컴팩트 인터벌에서 컨티뉴어스 펑션이니까 이 인테그럴이 임프로퍼 인테그럴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리만 인테그러블이에요. 오케이, 별 문제 없네. 만약에 x가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거네? 그쵸? 그래서 그냥 함수가 여기 1인데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함수인 거예요. 그쵸? 그쵸? 자, 이때는 왜 인테그러블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리만 인테그러블은 아니지만 임프로퍼 인테그러블 하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2의 -t가 t가 아무리 커봤자 t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영역에서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t의 x-1, 2의 -t를 하면 얘는 t의 x-1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쵸? 근데 0부터 1까지 t의 x-1 dt는 얘는 수렴해요. 왜 수렴한가? x가 0부터 1 사이니까 x-1이 -1보다는 크잖아요. 따라서 p-테스트 때문에 수렴하겠습니다. 그쵸? 세컨드 카인드의 p-테스트인 거예요. 따라서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0부터 1까지의 f의 적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프로퍼 인테그러블이다. 즉 컨버지한다,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비교 판정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의 x-1, 2의 -t라는 함수는 0부터 1까지도 수렴, 1부터 무한대까지도 수렴하니까 오케이, x가 0보다 크면 다 수렴하는 거네. 따라서 이 값은 의미가 있겠네요. x가 0보다 크면. 그죠? x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이 감마 x라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단순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미분 방정식이나 공업
수학 같은 데서 감마 함수를 소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고 열심히 뭐 계산하고 성질 같은 것들도 여러 개 얘기 드리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임프라퍼 인테그럴과 리만 인테그러블의 정의를 사용을 하면 실제로 이 값이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뭐 감마 펑션의 다양한 사실들은 우리가 나중에 뒤쪽에서 쓸 때 그때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간단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두 개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 단순 계산으로 나와요. 감마 x 플러스 1이 x 곱하기 감마 x다. 이거 그냥 부분적분 한 번 하면 바로 나오는 사실입니다. 또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을 해서 n이 0일 때 감마 1이 뭐 0부터 무한대까지 2에 마이너스 t dt잖아요. 따라서 얘는 1이니까 제로 팩터리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감마 n이 n-1 팩토리얼일 때 감마 n 플러스 1은 이 화살표로부터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니까 n 팩토리얼. 따라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감마 n 플러스 1이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뭐 다른 과목들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 감마 함수는 사실 그 자연수상에서 정의된 n 팩토리얼을 0보다 큰 실수상으로 잘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가지고 그 음수 영역에서도 이제 정수가 아니면 정의를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것들은 우리 해석개론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사실들을 예전에는 이제 이상적분의 엄밀성을 같은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증명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정의를 보고 나면 아, 정의가 잘 되는구나. x가 0보다 클 때 전부 임프라퍼 인테그럴 하구나 라는 것에 더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냥 이것들 값들 다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감마에 뭐 2분의 7이다. 이거 다른 과목들에서 본 적 있죠. 그러면 이거 위에 있는 성질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그죠? 또 2분의 5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감마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면 2분의 5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감마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루트 파이거든요. 이거 사실 수학 2에서 증명한 바가 있기는 해요. 그때도 이제 그냥 그 임프라퍼 인테그럴이랑 또 좀 특이한 그 변수 변환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사용해서 증명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값이 뭐냐 그러면 8분의 15 루트 파이인 거예요. 물론 이래서 다양한 값들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감마의 그 뭐 2분의 3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임프라퍼 인테그럴을 사용을 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응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을 그 정의하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더블 인테그럴을 얘기를 하고 나면 그 적분들의 순서 같은 것들도 막 언제 바꿀 수 있고 언제 수렴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거거든요. 그때 그 더블 인테그럴로 정의가 되는 함수들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이상적분을 내부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보기로 합시다. 자,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학 1 때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만 그냥 새로운 예제 딱 하나 나온, 이것도 뭐 예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함수인데요. 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임프라퍼 인테그럴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